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. 방사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주인공을 찾은 경봉스님은 사이비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사님. 와. 예, 요 주변 경관을 우선 말씀드리겠는데요. 요 맞은편에 보이는 저기 저 아파트군들이 센텀시티 같거든요. 갔거든요. 센텀시티 맞습니다. 맞습니까? 나 이 동네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뭐 화려합니다. 화려하고 저기 저 왼쪽으로 쫙 돌려보니까 또 뭐 멋진 풍경이 보이네요. 뭐 다리도 무지개 다리 비슷한 게 보이고. 자,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오른쪽. 예, 오른쪽에도 멋지네요. 여기 이제 강이 보이시죠? 이 강이 무슨 강이냐? 수영강입니다. 수영강인데 여기 지금 밤이라서 지금 이 물빛이 잘 안 보이는 게 다행이고, 저기 불빛으로 인해서 알록달록하게 멋지게 보이죠, 그죠? 근데 낮에는 시커멓습니다. 시커멓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뷰상으로는 괜찮은데 직접 와서 이렇게 뭐 저걸 해보시면은 강물 수질이 엉망. 예, 수질도 좀 그렇고 강물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. 여기 저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뭐 흘러 들어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.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오늘의 주제를 주인공을 찾은 경봉스님은 사이비인가? 라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왜 이제 이런 주제를 정했느냐 하면은 이 무아를 주장하는 이 조기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인공, 참나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이비거든요. 사이비 불자. 근데 경봉스님은 주인공을 찾았단 말입니다. 주인공. 예. 주인공을 찾았고, 또 대중법문을 하실 때도 불자들한테, 신자들한테 주인공을 찾아라. 너를 끌고 다니는, 너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, 너의 오온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무엇이냐? 그 주인공을 찾아라. 그 주인공이 어디 있단 말이냐? 그 주인공을 찾아라.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초기불교 무아를 주장하는, 철저하게 무아를 주장하는 이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, 내지 뭐 초기불교 주의자라고 해야 됩니까? 아니면은 초기불교의 무아주의자, 무아를 이렇게 철저하게 주장하는 불자들,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경봉스님은 이제 사이비 불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. 사이비 스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. 과연 그러면은 경봉스님이 사이비일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, 거기 이제 극락암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서 뵀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경봉스님을 딱 뵙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뭘 정했느냐? 스님이라면은 이래야 된다 라는 기준을 딱 정했다고요. 그 스님은 이제 스승님의 약자니까 일반 불자들의 스승, 사표, 스승이면 뭔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수행자니까 수행자로서 또 남다른 면모가 있어야 되고, 뭐 이래저래 겸사겸사 하여튼 뭐 일반 불자들하고는 뭔가 달라야 돼요. 근데 경봉스님한테 제가 그걸 본 겁니다. 딱 경험을 한 거예요. 이게 달라. 이분은
자기 주변의 공간을 지배해 버리더라고요. 야, 그런 분 처음 봤어요. 딱 처음 봤어요. 맨날 해동고등학교 종교실에 있는 그 불교라는 잡지, 불교 잡지하고 또 뭔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, 그런 잡지, 조그마한 손바닥보다 좀 큰 이제 잡지, 손바닥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잡지, 그런 거 보면은 이 선사 스님들이 쫙 등장해서 뭔가 멋있는 뭐 말과 행동을 보여준다 이거죠.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는 이제 그림의 떡, 책 속에 글로서 이제 만나는 거고, 실제로 그런 분을 딱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난 건, 그런 스님을 만난 건 이제 경봉스님이 최초. 야,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거야. 그래서 이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, 스님. 야, 인간이 어떻게 공간을 지배할 수가 있지? 야, 너 처음 봤어요. 처음 보고, 그 방 안에 기물이라는 게, 우리 이 시골에 외갓집에 가면은, 시골 그 외할아버지들은 이제 아랫방, 큰 방이 아니고, 큰 방은 이제 아들 내외가 기가고, 아랫방에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거나,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분 뭐 이렇게 사시거나, 아니면은 이제 할아버지 혼자 사실 때도 있죠. 방이 하나 더 있다면은. 여튼간에 뭐 그런 그 할아버지들이 사는 아랫방 분위기인데, 그 주변에 이렇게 그 기물을 보면은 딱 그 깔고 덮는 이부자리 베개, 이 각을 딱 잡고 있어요. 군대에서 각 잡는 것처럼 각이 딱 잡혀 있어 보니까, 야, 그거. 그 다음에 벽에는 못이 한 2개인가 3개인가 쳐져 있고, 거기에 이제 이 노스님의 가사장삼, 딱 대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사장삼을 이렇게 정갈하게 딱 이렇게 걸어 놓고, 기물이 그게 다야. 없어. 아무도 없어. 야, 근데 그 앞에 딱 앉으니까 압도당해. 뭐 말을 못 하겠어. 야, 놀랍더라니까요, 진짜. 내가 책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물로 직접 보니까 신기해.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. 그런가 하면 그 한 보름 상관으로 그 신불산 통도사, 신불산 이 극락암 뭐 이렇게 되죠. 영축산이라 하기도 하는데, 영축산하고 신불산하고 붙어서 구별도 잘 안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. 뭐 신불산 지도 찾아보시면 2개가 붙어 있는데, 이제 영축산 통도사 이렇게 이제 공식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죠. 근데 영축산과 신불산을 이어주는 그 라인의 서쪽 편에 있는 어느 암자에 제가 다른 어떤 용무로 가게 됐거든요. 근데 거기에 그 암자의 주지 스님은 중년 스님이야. 한 40대인가 50대인가 되는 스님인데, 때나부터 낮잠을 즐기고 있어요. 오수를. 침상이, 멋진 대나무 침상이 있어. 그 침상 위에 있는 이부자리도 뭐 멋져요. 보니까 그때 뭐 고등학생이니까 뭐 압니까? 어쨌든 간에 보기에 뭐 화려해. 야,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님들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거죠.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경봉 스님이야말로 진짜 스님이고 진짜 수행자야. 진짜 불자야. 진짜 부처의 아들이 맞더라고 보니까. 야, 근데 단지 이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인공 참나를 만났다 해서 이 사이비로 과연 매도당해야 되느냐 이거죠. 아유, 벌레가 지금 뭐 엄청나게 달라들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 참나를 찾아라. 나는 참나를 만났다. 나는 나의 주인공을 만났다.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인공을 찾으시오. 이렇게 설법을 한다고 해서 이분을 과연 이 사입이라고 봐야 하느냐 이거죠. 그러면은
뭐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스님이고 진짜 수행자의 표본이고 스님의 표본이고 깨달음에 있어서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 없다. 사입이다. 뭐 진짜 비스무리한 것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근데 경봉 스님을 만나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. 예, 경봉 스님을 딱 만나본 사람은 경봉 스님이 주인공을 찾으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사입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. 직접 보면은 이분은 뭐 자기가 수십 년간 써놓은 일기 거기 보면은 주인공을 어떤 식으로 만났느냐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 주인공하고 대화도 해. 말도 주고받아. 그런 과정이 딱 적혀 있어. 그러면은 이거 저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심각하게 이 사입이 저기 성향이 있는 거죠.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화두 참선하는 선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. 뭐 이 주인공 찾아라 하는 게 그 경덕 전등록 보면은 왜 주인공을 찾아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주인공을 찾으시오라는 경우가. 단지 이제 우리가 뭐 참나라고 한다 해서 나라고 한다고 해서 무아에 위배된다. 그럼 문자적으로는 그렇죠. 근데 제가 경덕 전등록을 몇 번을 봤는데 그 진아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본 것 같아요. 제 기억상으로는. 지금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등록 전 7권으로 되어 있는 번역본을 그 번역한 분은 이제 뭐 최고의 번역이다라고 이제 자신을 하시던데 제가 뭐 읽어보니까 그분이 뭐 그런 자부심을 가질만 하게끔 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요. 보니까.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흩어져 있는데 7권이 하나씩 찾아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. 근데 그런 이 표현의 문제, 그런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무아에 위배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그런 건 그 주인공 참나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은 전혀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각자 자신의 경험에 바탕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무아를 주장하는 이제 초기 불교의 입장에는 무아경, 뭐 초전법륜경, 뭐 무아상경입니까?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쪽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번역하기를 무아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무아에 위배되면은 무조건 사입이야. 절대로 안 돼. 왜? 이건 경전이니까. 스님들의 서성인 경전,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다. 이거야.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.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식학파의 그 논리대가 디그나가 입장에서는 경전에 있는 성언량이라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. 그래서 무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믿으면 안 돼. 일단 따져봐야 돼. 무아라는 주장이 옳은지 그런지 아니면 이게 가치 중립적인 표현인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요. 그래서 이 무아라는 주장도 이 초기 불교의 무아는 주로 이제 오온 무아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쪽 근거인데, 근데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다음 꼭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. 어쨌든 간에 이 경봉 스님 같은 경우에는 북송담, 남경봉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단 말입니다. 그 북쪽에는 이제 송담 스님, 이분은 아직 이제 생존이 계시죠.
뭐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100세가 다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여튼간에 이제 북송담 인천 가는 길에, 서울에서 인천 가는 길에 있는 주안에 그 용화사라는 데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전강스님의 법제자인데, 연세상으로는 이분이 이제 제일 그 연세가 많고, 또 이제 고명한 그런 그 선사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. 그 경봉스님이 이제 그 북송담 남경봉 필적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, 이 경봉스님도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무아에 위배되니까 이게 사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. 그리고 경봉스님 그 극락암에 거기 이 통도사 뒤로 한참 들어가 가지고 또 산길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,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 뭐 지금은 뭐 좀 소위 말해서 비가번쩍하게 되어 있는데,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경봉스님 생존에 계실 때는 아주 그냥 다 찌그러지가는 조그만 암자 막 그런 느낌인데, 거기에 사람들이 막 무지하게 몰려들었어요. 그 경봉스님 그 설법을 한번 들어보겠다고, 법문을 한번 들어보겠다고.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따르는 이런 분들은, 이분은 뭐 처음과 끝이 똑같았거든요.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입적하실 때까지 수십 년간 한결같이 따랐으니까, 이런 분을 그 무아에 위배되는 표현인 주인공을 주장한다 해서 단순하게 사이비라고 규정하기에는 뭔가 이게 좀 안 맞아요. 하여튼 앞뒤가 안 맞아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의 주제로서 이제 경봉스님을 말씀드린 것은, 경봉스님이 1982년도 7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 입적하셨는데, 아무튼 뭐 한 불과 40-50년 전만 해도 그 활동하시던 근세 현대의 선사였다. 현대의 선사인데, 이제 주인공을 주창한, 본인이 주인공을 경험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대사 인연을 끝냈고, 말하자면 성불을 한 거죠. 견성성불을 했다는 거죠. 그러고 이제 법문을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어떤 법문을 하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의 주인공을 찾으세요 라고 이제 결국은 귀결되는 이런 법문을 하셨고, 또 이제 입적하실 때도 그 수제자 스님이 이제, 스님 이렇게 가시면 언제 뵐 수 있습니까? 스님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이제 선문답 같은 질문을 드리니까 좌우를 둘러보시면서, 그럴 때는 말이야, 야반 삼경의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. 이게 또 이제 유명한 하나의 화두가 돼버렸죠. 그 1982년 7월 17일인가 그 이후로는 이제 화두가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이 이 전형적인 이 조사 내지 선사의 그런 그 표본이라 할 만한 이런 분이 단지 주인공 때문에 사이비가 된다. 이건 좀 아니다 싶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제가 요 주제로서 그런 점들을 이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.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바람의 금객님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자유항공님도 그렇고, 요즘 또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그 아이디상, 영문 아이디상으로 끝에 세자가 DDL로 되어 있는 DDL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 꼭지를 한번 보시고 각자 하실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. 예, 저는 이것으로 이번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습니까? 여러분 주인공 찾으셨습니까? 주인공을
찾으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아이 개소리 하지 마라 라고 생각되시면은 또 그 타당한 이유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방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